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17년 됐어요. 어이구, 그러셨구나. 네. 조금 가격대가 처음에 분양가보다 조금 많이 안 올라서 속상하신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한 5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4억 5천에 내놨는데도 매도가 안 되고 저 아래 5억까지 사구 갔던 때가 언제예요? 한 지금 17년 됐으니까 네. 막 져가지고 한 5년까지, 그렇죠. 4년까지는 한 5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밑으로는 이제 떨어지더니 저 아래 지금 4구역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고 있죠. 그 4구역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25평이 지금 5억 천까지 지금 부동산에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지금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상암동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위에 수색동 수색 이편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자리 잡은 데가 있어요. 이 예. 아파트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몇 평대시죠? 32평이요. 32평. 매매가 4억 4억 5천에 4억 내놨어요. 5천 정도. 예, 매매가 4억 5천. 사실 뭐 나온 물건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자,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의 한 특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6호선 흐르죠. 공항철도 흐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중앙선, 경의중앙선 흐르죠. 근처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전철이 많이 흐르는데 여기랑 가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위치가 위쪽에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개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DMC 쪽도 개발되고. 근데 앞으로 여기 호재거리를 보자 그러면 이제 홍대로 전철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어떻게 주최를 해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홍대로 전철이 뚫리게 되면 마곡까지 해가지고 연결이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곡에 대한 유입 인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거리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철이 일단은 좋은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재거리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DMC 쪽 요쪽에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한 9억대 이상 시세 형성을 예상을 합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밑에 4구역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거기가 지금 이제 한 6억 5천대 30평대요. 그쵸? 예. 25평대 얼마죠? 5억 한 천대 그러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를 투자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요렇게 나중에 이쪽으로 5억 천대 25평 사갖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30평대 6억 5천짜리 한 7억까지 예상하고요. 지금 5억짜리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 걸로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갈아타는 거 찬성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변에서 움직이시려고 하면. 그래서 뭐 움직이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얘를 당장 매도하지는 않는 게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다 정리되고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죠. 한 5년 정도. 그렇죠. 4년에서 5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살 때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희는 한 2억이요. 어쨌든 프리미엄이 좀 남아 있어서 얘를 비과세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두신다고 하면은 얘네 입주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거는 이제 분양권은 입주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분양권이. 그러면 얘 등기치고 입주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5억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그때 5억이 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다시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수요자 유입 인구가 늘어나요, 유입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핑할 수 있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같이 점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쪽으로 가서
물론 이제 5억대 아파트를 더 많이 사겠죠. 근데 얘는 30평에 4억 5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대를 얘로 갈아타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30평대 갈아타게 하셔도 괜찮아요. 일로 얘를 분양권을 하나 사고 얘는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얘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비과세 받는 걸로 전세 놓고 오면 되니까요. 요렇게 포트폴리오 해드리면 그동안에 프리미엄 안 올라서 속상했던 거 여기서 캄프라치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저 북가자 6구역이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네. 북가자 6구역이 바로 DMC 옆에요. 네네.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거기를 지금 조금 허름한 빌라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얘 되는 거 시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지켜보셨죠? 예, 봤어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예, 저 나이 이제 59세요. 59세, 59세. 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새 집에 가서 편하게 사실 나이도 되셨고, 그러니까 걔 샀다가 한 10년 기다리실 건가요? 또?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60대가 넘으시면 조금 눈에 보이는 안전한 투자가 더 편하네요, 마음이. 그러니까 물론 걔 사가지고 뭐 10년 있다가 대박 터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금적 여력이 있으면 걔를 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두시는 건 괜찮겠는데 지금 이제 여러 채를 아파트 쪽으로 사두시면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해서 하나 사두시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게 해보시고 걔는 차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멀리 바라보시기보다는 비과세 효과를 누리시면서 이 근처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렸으니까요. 또 알아보시고 고민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목동 9호선 라인 1단지하고요. 네. 5호선 7단지가 있는데요. 네. 향후 어떤 곳을 투자를 해야 좋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선 지하철 라인으로는 9호선과 가까운 목동의 1단지, 그리고 5호선과 가까운 7단지 이렇게 두 개를 보셨어요. 자, 어떤 게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이제 줄면서 엄청 혜택을 본 지역 중에 하나인 곳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개발이 지금 뭐 목동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예전에 지금 이제 올랐던 가격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동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개포지구가 4천만 원으로 오픈하면서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가격들이 점핑하고 2주구 4주구 아파트들이 25평대가 이제 하늘에서 어디 옥상에서 지금 바깥에 지금 한강을 보면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가격대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같이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동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네. 보시게 되면 그 전에는 가격대가 사실 많이 너무 올랐었어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목동 5호선이죠. 5호선인데 여기가 7단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1단지입니다. 1단지. 1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층을 잘 받으면 이렇게 한강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현대백화점 이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주변이 목동이 버스 네. 전철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단지가 상당히 들어가시게 되면 웅장하고 잘 돼 있고 1단지도 그렇고 학군으로 치자면 3, 4단지가 더 좋겠지만 재건축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자면 이게 이제 애매하셔갖고 전화를 하신 건데 1단지 지금 몇 평대 하는 거죠? 27평이요. 27평대. 27평대 지분과 지금
7단지 27평대 지분과 7단지가 약간 더 크죠? 네. 네, 약간 더 큰데 여기서 문제는 1단지가 지금 얼마 합니까? 8억 5천에서 9억이요. 그러니까 8억 5천에서 9억. 그리고 7단지는요? 1단지는 한 5천만 원 더 가고요. 9억 정도 해요? 네, 9억에서 9억 5천이요. 그러니까 9억에서 9억 5천. 지금 얘하고 5천에서 1억 차이 나네요. 네네, 한 그렇죠. 5천에서 생각할. 네, 5천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뭐 7단지로 저는 갈 것 같은데 1억 차이 난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조금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1단지 전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세가가 4억 5천이요. 4억 5천. 아이고 상당히 조사 많이 하셨네요. 지금 7단지는요? 같습니다. 4억 5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찰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네네. 얘는 얼마야? 뭐 5억대, 그죠? 4억대, 5억대. 얘도 그런데 얘가 현찰이 좀 더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현찰이 더 들어가는 만큼 7단지의 값어치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사실은. 이쪽에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뒤쪽으로 목동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장기전으로 갈 거잖아요. 장기전으로. 강남으로 나오는 길로 따지자 그러면 사실은 아침에 러시아회 때문에 이 목동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한참 걸려요. 네. 네. 그런데 1단지는 어디예요? 바로 나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리는 멀지만 9호선도 여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단지는 교통 여건에서 상당히 좋아요. 강남에서 입출하기가. 근데 목동의 인프라가 요 7단지 옆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형국이라 둘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투자하시기가. 그런데 내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현찰이 좀 더 1억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이 그 1억은 다른 데다 또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얘 올라가는 만큼 다른 거를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1단지를 가보시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확인차 전화하셨군요. 네. 그 1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요즘 이제 소형주택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많이 이제 푸시해지고 완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 1억이면 소형주택을 이제 아파트를 두 채 사시면 안 되니까. 그쵸? 세금 때문에. 소형주택을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괜찮은 거 두 채를 사시고 임대사업자법, 준공공임대법을 이용하시면 양도세 100% 감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비과세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 3번만 잘 적용하시면 외려 더 그 1억은 딴 데서 재밌게 이렇게 급할 때 걔는 막 회전도 가능하니까 얘 하나 해놓고 그렇게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단이나 7단이랑 그냥 차이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7단지도 상당히 좋은 위치고요. 1단지도 되게 좋은데 7단지는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구성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 1단지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이 평소 시간에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러시아워 시간에.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투자로 장기적으로 갈 거면 현찰이 1억 덜 들어가니까 1단지로 가는 것도 괜찮고 나는 그냥 1억 더 들어가도 그냥 하나에다 묶어둘래? 그러면 7단지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둘 다 뭐 하기에는 그렇고요. 본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하셔도 될 거예요. 둘 다 괜찮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생각과 아마 시청자분의 생각이 좀 일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선택하시는 데 좋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저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하고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의왕시 대우 아파트요. 네. 인덕원 대우 아파트. 네,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네.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대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는 네네. 이제 영등포 여의도동의 한양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전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하셔야 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자,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파트를 또 갖고 계시가지고 지금 이제 인덕원도 좋은 아파트고요. 사실은 한양도 너무 괜찮은 아파트인데 제가 이제 PPT화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어디 갔죠? 그게? 찾아왔는데 없어졌네요. 다시 한 번요. 포일동이라 그러셨죠? 네네. 포일동 인덕원 대우 아파트. 인덕원 대우 아파트. 네, 인덕원 대우 아파트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이 지역의 한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뭐 이제 90년도에 개발된 곳이다 보니까 요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요즘에 이제 들어서는 거 뭐 요런 몇 군데 빼고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 주변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목마름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공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상당히 좋은데 이 동안구 쪽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보통 뭐 조그만 평형이 더 많고요. 이제 25평대가 훨씬 더 많고 이 근처에 살아서 아시겠지만 30평대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 가격대가 뭐 5, 6억대 이상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6억대 이상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포일 쪽에 조금 더 거길 키워보시면 포일숲 마을에 요렇게 지금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연식이 막 새 거이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격대는 얘네들이 조금 가격대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도 가격이 같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좀 아까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뭐 과천 지식정보센터도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매도하시긴 조금 아쉽다. 혹시 움직이신다고 하더라도 전세 놓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아파트 두 채잖아요. 그죠? 네네. 별개로 돼 있나요? 1세대로 돼 있으신가요? 한 세대로 돼 있어요. 한 세대로. 이걸 언제 사셨죠? 여의도요? 예. 저기 인덕원 여의도는 14년 1월에 샀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덕원 대우는 올 3월에 샀어요. 올 3월에. 네. 2017년도 3월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비과세라서. 그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여의도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신문에는 어저께 기사 난 거 보니까 뭐 신탁을 하네 어쩌네 그러고 났었죠? 네네. 네. 근데 그게 조합원이시죠, 지금? 예. 결론은 안 났죠, 그죠? 결론은 안 났는데 그렇죠. 신탁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만 있는 거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렇죠.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근데 네. 마치 뭐 신탁 제도로 이미 뭐 된 것처럼 막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의견이 모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네. 근데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신탁이 되면서 이제 유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시범 아파트가 지금 이제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재 안전진단 통과해갖고 인재 막 시작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정해지기까지는 이제 신탁업자랑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아직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니까. 네. 그러면 1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프랜카드가 걸리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매도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이 주택을 17년도 3월에인가 사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기 여의도는 14년 저기 1월. 포일. 예, 인덕원. 네. 17년 올 3월요. 3월 네. 18, 19 어떻게 돼요? 18, 19, 20. 3월. 그렇죠. 3년 안에 네네.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 파실 타이밍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네. 얘는 어쨌든지 간에 상황이 되는 상황이 그때 되면 가격이 훨씬 오르고요.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여의도는 제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자문을 상당히 잘 받아서 신탁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신탁법이 제가 방송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완전치 않은 법입니다. 신탁법이.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주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신탁업자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신탁으로서의 물건을 다 맡기고 나서 조합원들이 행해야 될 행위가 있고 그리고 신탁법 자체도 뭔가 법적으로 약간 손을 봐서 이걸 시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법적 자문을 상당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합원이니까 시범 아파트를 자문해 주신 분이 상당히 자문이 뛰어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복잡한 신탁법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조합원이시긴 하지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문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훌륭한 법적 자문 군단을 잘 만나서 여기도 만약에 그 신탁법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문하냐에 따라서 신탁으로 가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은 이게 14년도에 사셨으면 어쨌든 가격은 더 뛸 거고요.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포일을 그냥 일반 가세 내버리고.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언제 생각하느냐? 앞으로 1년간은 일단은 팔지 말아야 되고 1년 있다가 신탁법이 진행이 제대로 되면서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만큼 뛰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아셨죠? 네. 네, 포일은 네. 잘 사셨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네.